비가 내리던 늦가을 오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도로 위에 떨어진 낙엽이 빗물에 젖어 미끄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길 모퉁이에 7살 난 아이 하진이 혼자 비옷을 입고 서 있었다. 엄마가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차에 아이를 남겨뒀고 하진은 차 문을 열고 나와 사탕 하나 사러 걷고 있었다. 그 순간 길 모퉁이를 빠르게 돌아 들어오는 검은색 SUV 한 대.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들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아이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하진아! 누군가의 외침이 늦게 울렸지만 아이는 차 소리에 놀라 제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털이 엉켜있는 노란 잡종견 한 마리가 하진에게 달려와 온몸으로 아이를 밀쳐냈다. 하진은 인도 쪽으로 굴러 떨어졌고 개는 그대로 차에 치여 몇 미터나 날아갔다. 쾅!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개는 고요히 도로에 쓰러졌다. SUV는 결국 몇 미터 후에 멈춰섰고 운전자는 창백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저 개는 어디서? 피를 흘리는 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여전히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하진은 울면서 개에게 다가갔다. 얘 살려야 돼요. 얘가 저 구해줬어요. 얘가.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고 누구도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을 말없이 바라볼 수 없었다. 동물병원 불러야 해요. 아니, 저 개 없었으면 애가 죽었을 거잖아.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SUV의 운전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 개, 광견병 걸린 거 아냐? 무슨 미친 개가 애를 밀쳐. 내 차 파손된 거 보셨어요? 이게 당장 안락사 시켜야 해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아니, 저 개가 애를 살렸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운전자는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다. 이건 불법 유기견이에요. 제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 법적으로 조치받을 겁니다. 이런 개는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지금 안락사 신청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출동했고 동물보호단체도 긴급히 개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 개는 목줄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으며 과거에 사람을 문 전적이 있는 문제견으로 등록돼 있었다.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소유자가 없으면 보호센터에서 열흘 후 안락사 대상입니다. 경찰의 말에 하진의 엄마는 눈물을 삼켰다. 말도 안 돼. 얘가 우리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건 너무해요. 하진은 개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얘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말할 거야. 얘는 나 구해줬어. 그 순간 누군가 하진의 말을 찍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렌즈가 조용히 빛났고 몇 시간 뒤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걔가 아이를 구했는데 돌아온 건 안락사 통보. 서울 눈날구 의로운 개의 운명은 그날 밤야 전 국민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 개에 얽힌 과거와 운전자의 숨겨진 정체 그리고 사회의 냉혹한 시스템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건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밤이었다. 영상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개가 길에 쓰러져 있고 울먹이는 하진이 그 옆에 껴안고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가 날 살렸어요" 라는 말은 짧고 작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데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한 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였다. 아이를 구한 의로운 개, 안락사 위기.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기적. 그러나 끝은 처참하다. 누가 이 영웅을 살릴 것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웅개 살려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딩에 올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물보호소에 항의 전화를 걸었고 일각에선 개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입양 여부가 아니었다. 이 개는 공격 전력이 있습니다. 보호소의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3년 전 노숙자에게 음식을 빼앗기고 사람을 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견으로 등록돼 있죠. 지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해도 규정상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대상입니다.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름은 정하준. 젊은 정치인이자 동물권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던 인물. 그는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정의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과 정의 중 무엇을 선택할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진의 가족은 정치적 이용을 꺼려했고 운전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정하준 의원, 이 개가 아이를 구했다는 건 감정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제 차량 수리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운전자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운전자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날 밤 익명의 제보자가 기자에게 한 가지 문서를 전달했다. 비밀 문서, 늦날 기업의 불법 도로 공사 관련 보고서. 문서에는 해당 도로에 불법적으로 설계 변경이 있었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운전자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기자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상 하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개의 목에 걸린 낡고 해진 가죽 목걸이를 클로즈업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거의 지워진 듯한 이름이 있었다. 순돌이. 그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기억해냈다. 몇 년 전 강남 일대에서 사라진 군용 탐지견의 이름도 바로 순돌이였다는 것을. 순돌이. 그 이름이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뉴스에선 연일 잃어버린 군견의 정체라는 타이틀이 쏟아졌고 국방부까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3년 전 실종된 군견 KR 순돌이는 훈련 중 사고로 도주하였으며 현재 확인된 개체와 동일한 DNA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중은 경악했다. 군견이었다고? 그럼 왜 아무도 그동안 찾지 않았던 거야? 이제 정하준 의원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군견이 의무를 다하다 실종되었고 지금 또다시 생명을 구한 것이라면 그 개는 두 번이나 나라를 위해 싸운 셈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순돌이는 더 이상 길거리의 문제견이 아닌 국가의 영웅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사건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하진의 가족집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창밖으로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윽고 그들은 내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 엄마가 기자한테 계속 말 퍼뜨리는 것 같아. 조용히 좀 시켜야지. 다음날 아침 하진의 엄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협박 쪽지를 발견했다. 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 걔는 그냥 걔야.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언론은 여전히 순돌이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 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힘이 이 가족을 조용히 짓눌러 가고 있었다. 하진은 걔가 입원한 동물병원에서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 순돌이 옆에 두었다. 곧 나을 거야. 순돌아, 내가 지켜줄게. 그러나 병원 측에서 갑자기 치료 중단을 통보해왔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더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정하준 의원은 분노했다. 누가? 국방부? 아니면 기업 쪽입니까? 하지만 병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치료비 후원이 끊기고 약품 공급까지 중단되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 개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폭로가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나는 순돌이의 전 담당 병사였습니다. 그 개는 부대에서 불법 실험 대상이었고 도망친 게 아니라 버려진 겁니다. 댓글 수는 수만 개를 넘었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국가가 개를 버리고 지금은 죽이려 해? 이건 은폐다. 단순한 개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밤늦게 누군가가 하진 엄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첨부된 영상 파일 하나. 영상 속엔 군 막사에서 밤중에 무언가를 몰래 트럭에 싣고 가는 군인들의 모습. 그 트럭 안 철장에 갇힌 채 조용히 울부짖던 노란 털의 개 한 마리. 그 눈빛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운 순돌이와 똑같았다. 영상의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밤중 몰래 옮겨지던 군견들, 버려지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순돌이의 눈빛. 하진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제 아들은 이 개에게 두 번이나 생명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없어졌다면 순돌이도 없었을 거예요. 기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독립언론 진실의 창은 단독 보도를 터뜨렸다. 국방부의 그림자 버려진 군견 프로젝트 보도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순돌이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견의 미담에서 국가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보도가 나아가고 며칠 후 기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경찰은 이를 단순 사고로 분류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직감했다. 이건 경고다. 정하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강행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와 한계가 보여준 용기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국가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개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약한 자를 보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뒤에서는 그만해라는 전화가 하준에게도 걸려오기 시작했다. 정 의원, 이건 당신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어. 그 개 하나 지키다가 정치 생명 끝나겠어.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즈음 하진의 가족은 은밀한 제안을 받는다. 대기업 마이널 건설의 법무팀이 직접 찾아와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가족에게 3억 원의 보상금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단 그 개는 조용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진의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물었다. 우리 아이가 살았던 건 그 개 덕분입니다. 돈으로 그걸 덮으라는 말인가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이 일은 오래 끌수록 당신들만 힘들어질 겁니다. 밤이 되자 하진이 말없이 순돌이의 병실 앞에서 그림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림 속엔 병실 침대에 누운 순돌이와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하진이 있었다. 엄마, 순돌이랑 집에 가면 안 돼? 그때 갑자기 병원 복도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다. 보호소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를 위해 개체를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순돌이의 침대를 밀어내며 하진이 소리쳤다. 안 돼. 순돌이는 나를 살렸어요. 안 돼. 울부짖는 아이를 붙잡은 엄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복도부 끝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잠깐, 이게는 군견 신분입니다. 이송 명령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복도 끝에 나타난 인물은 뜻밖에도 순돌이의 과거 훈련사였던 전직 군인 박도훈이었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군 기록 문서를 들고 나타났다. 이게는 국가 기밀 작전에 투입된 실험견이었습니다. 그 기록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호소 직원들은 당황했다. 순돌이의 침대는 그 자리에서 멈췄고 긴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전쟁이 되겠군요. 박도훈이 꺼내든 문서는 누렇게 바랜 군사 기밀 문서였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K-라인 프로젝트 생체 감응형 전술견 실험 기록. 이 문서 하나로 상황은 급변했다. 순돌이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경연결 기반 전술견 프로젝트의 핵심 실험체였고, 인간의 감정과 위기 상황을 감지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된 단 하나의 개체였다. 저는 순돌이의 초기 훈련을 담당했던 책임자였습니다. 도훈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명령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자기 의지로요. 한동안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보호소 직원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경찰도 곤란한 듯 통신기를 만지작거렸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하진 엄마의 말에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마리 개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감추고 싶은 자들의 비밀을 건드립니다. 면서를 보십시오. 며칠 후 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폭탄 발언을 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체 실험을 동물에게 진행해온 국가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감정인식 훈련, 전기 자극 반응 실험, 약물 주입까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입니까? 순돌이의 사건은 단숨에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졌다. 거리 곳곳엔 순돌이를 지켜라 해시태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병원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순돌이는 죄가 없다. 영웅은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국방부의 공식 입장. 실험은 있었으나 해당 개체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인도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도훈은 이 발표를 듣자 책상을 내리쳤다. 통제불능? 웃기지 마. 자기들이 버려놓고 이젠 없던 일로 만들려는 거야. 같은 시각 순돌이가 입원해 있던 병실이 갑자기 비워졌다. 뭐라고요? 순돌이를 이송했다고요? 누가 언제? 병원 관계자는 서류 한 장을 보여줬다. 공식 명서였습니다. 서명은 국방부 보안처장이 직접 했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움직여야 해. 계획대로 B코드 발동이다. 그는 하진 엄마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순돌이를 되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 울면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순돌이 죽는 거야? 그녀는 아이를 꼭 안고 대답했다.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끝까지 지킬 거야. 아, 캠핑 호러. 그리고 48시간 후, 한밤중 국방부 외부 저장고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한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혼란에 빠진다. 국가기밀 자료 유출, K9 프로젝트 관련 실험 영상이 전 세계로 확산 중. 영상에는 순돌이와 다른 개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실험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어두운 방 안에서 순돌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를 향해 누군가가 말한다. 안타깝군. 넌 너무 멀리 가버렸어. 잠시 후 총구의 그림자가 화면을 가린다. 도훈은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국방부 자료 유출 이후 그는 수배자 신세가 되었고 하진과 그녀의 엄마 역시 감시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순돌이가 살아있다. 그의 직감이 말했다. 아, 네, 매니저. 도훈 씨, 이걸 보세요. 하진 엄마가 밤늦게 건넨 영상 파일, 내용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었다. 흔들리는 야간 카메라 화질 속에서 어떤 트럭이 군사기지의 뒷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트럭 안, 철창 속에서 누군가가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순돌이었다. 영상에 남겨진 좌표, 위치는 강원도 깊은 산 속에 버려진 군수 창고. 도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같이 가실 겁니까? 순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물론이죠. 이튿날 새벽, 도훈과 하진 엄마는 산속 창고로 향했다.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더 폐허 같았고 외벽에는 경고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무단 침입 시 군법 적용.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도훈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안에서 들리는 낮은 신음소리. 순돌이? 손전등 빛이 좁은 철창을 비췄고 그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순돌이가 있었다. 그의 눈은 컴하게 꺼져 있었지만 도훈을 보자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살아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멈춰. 움직이지 마. 창고 안쪽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엔 전기 충격기와 총이 들려 있었다. 당신들 무단 침입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그 개는 국가 재산이다. 절대 넘겨줄 수 없어. 도우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 개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킨 영웅을 이렇게 다뤄야 합니까? 잠시 침묵. 그러나 그중 한 남자가 씁쓸한 듯 말했다. 그 개가 사람을 구한 순간 이미 프로젝트는 실패한 겁니다. 우린 감정을 가진 병기를 만들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말에 하진 엄마가 터뜨렸다. 그 아이는 병기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날 밤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총구가 겨눠진 상황 속에서 창고 천장이 폭발음과 함께 무너진다. 그 사이로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온다. 대한민국 시민 감시 네트워크다. 무기를 내려놓고 물러나라. 그들은 시민단체의 비밀 조직이었다. 이미 순돌이 실험 파일이 공개된 이후 이들의 움직임은 정부보다 빨랐다. 도훈이 그 틈을 타 쇠사슬을 끊고 순돌이를 껴안는다. 됐어, 이제 너를 뺏기지 않아. 총성이 몇 발 울렸고 연기가 자욱한 틈을 타 그들은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다. 며칠 뒤 온라인에 또 하나의 영상이 퍼진다. 구출된 영웅견 순돌이의 진실. 영상 속에서 순돌이는 휠체어에 실린 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했고 하진이 그에게 다가가 꼭 안긴다. 보고 싶었어, 순돌아. 그 순간 순돌이의 꼬리가 천천히 흔들린다. 그러나 그 감동의 장면 이면에서 도훈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받는다. 익명 발신자. 그 개는 시작일 뿐이다. K-다임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 문장은 도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저 실험 하나가 잘못된 줄로만 알았던 그는 이제 더 깊은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며칠 후 도훈은 시민 감시 네트워크 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순돌이 옆에 앉은 하진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예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 영상 보시죠. 시민단체 대표가 USB를 꽂자 어두운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거센 눈보라 속 철책으로 둘러싸인 기지 내부. 사람들에게 공격 명령을 받은 세 마리의 군견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보다 빨랐고 공격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한 아이가 실수로 기지 안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 한 마리의 군견이 아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다. 지켜보던 군인이 총을 꺼냈고 화면은 거기서 끊겼다. 우리가 알기론 K9 프로젝트에는 최소 4마리가 투입됐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하나는 순돌이, 그리고 최소 2마리는 아직 기지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우리는 그 개가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폐기라는 말이 너무 가볍네요. 하진이 중얼거렸다. 그건 살해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도훈은 머리를 감쌌다. 이건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군 내부의 비밀 실험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무기로 취급하는 체계적인 범죄였다. 우린 그들을 찾아야 해요. 순돌이처럼 감정을 가진 생명이었다면 우린 구할 책임이 있어요. 하진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훈은 기밀 유출 혐의로 수배 중인 옛 동료 해커 라이언에게 연락했다. 나 지금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개 한 마리의 위치를 찾아야 해. 돈 넌 매번 미쳤어.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몇 시간 뒤 라이언이 데이터를 추적해 좌표를 보냈다. 이건 평택 폐시설. 예전 탄약고였는데 지금은 민간 지도에선 존재하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도와준 치에나 며칠 후 도운, 하진, 시민단체 요원 3명이 함께 평택으로 향했다. 폐허처럼 버려진 건물. 그러나 내부에는 여전히 감시 카메라와 작동 중인 경보 시스템이 살아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지만 지하 통로 하나를 발견한 순간 하진이 멈췄다. 들었어요? 소리. 희미한 울음소리. 도훈이 먼저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엔 또 하나의 개가 있었다. 하얀 셰퍼드. 두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지만 도훈을 보는 순간 미세한 변화가 보였다. 얘도 살아 있었어.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하진이 비명을 질렀다. 지하복도 뒤편에서 군인 셋이 달려오고 있었다. 놈들이 왔어. 도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순돌이를 데리고 먼저 나가. 그리고 하얀 셰퍼드의 쇠사슬을 풀었다. 같이 가자. 널 포기하지 않아. 지상으로 도망치던 중 하얀 셰퍼드는 몸을 던져 도훈을 덮치려던 제압했다. 그러나 그는 곧 총에 맞고 쓰러졌. 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안 돼! 우리 함께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 순간 하얀 셰퍼드가 다시 일어나 부서진 철문을 향해 달렸다. 입구가 열리고 순돌이가 짖었다. 두 마리는 함께 다시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훈의 손엔 군 내부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문서 맨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K9 프로젝트 최종 단계 인간 유전자 결합 실험 승인. 도훈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군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건 생명 자체를 무기로 삼는 인간의 오만함이 만든 괴물이자 증거였다. 하얀 셰퍼드는 끝내 쓰러졌다. 몸 곳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한쪽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마지막까지 이해와 연결이 있었다. 하진은 무릎 꿇고 그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넌 실패작이 아니야. 누구보다 강했고 따뜻했어. 순돌이는 곁에서 낮게 울부짖었다. 그리고 도훈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말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야. 따뜻했어. 며칠 뒤 도훈과 하진은 시민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자료와 영상들을 정리했다. K9 실험의 모든 과정, 군 기밀 문서, 그리고 하얀 셰퍼드의 마지막 모습까지. 편집을 마친 영상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났다. 이 생명은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었다.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SNS엔 스페셜 순돌이와 함께 K라이 진실이라는 해시태그가 넘쳐났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방송사에는 갑작스러운 압력과 통보가 들어왔다. 영상은 삭제되었고 도훈과 하진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게 진실인데 왜 숨기려는 거야? 하진은 조사실에서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뿐이었다. 밖에선 순돌이가 경찰서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시민 수십 명이 그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가 중얼였다. 그 개가 아이 하나 살린 게 시작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개를 살릴 차례야. 그날 밤 도우는 다시 라이언에게 연락했다. 너 생중계 뚫을 수 있지? 민간 채널 하나는 가능하지. 왜?
우리가 직접 말할 거야, 모두에게. 그들은 폐건물 옥상에 장비를 설치하고 도훈과 하진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도훈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 개는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누군가는 이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고요? 진실을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순돌이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앉은 채로 꼬리를 흔들었다. 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무기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이 개가 아니라 이 개를 만들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상 아래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수십만 명이 동시 시청 중이었다. 댓글창은 분노와 연대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동시에 옥상 아래에선 검은 SUV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왔네. 예상보다 빠르군. 하진이 말하자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건 끝까지 말했어. 그 순간 방송 화면이 검어졌다. 연결이 끊긴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한 청년 유튜버가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가 이어받는다. 다른 채널, 또 다른 계정, 하룻밤 사이 무려 200개의 채널에서 순돌이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국회 앞, 수천 명의 시민들이 순돌이를 보호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모여들었다. 아이를 구한 게 폐기되려 했던 실험체, 그리고 이제 온 나라가 주목하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도훈은 알고 있었다. K9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서에 있었던 최종 실험체, 그것은 아직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 최후의 실험체, 인간보다 정교한 존재의 등장. 서울 외곽, 고철 더미가 쌓인 폐공장에서 새벽 3시, 한 무리의 검은 제복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는 실험체. 접촉 시 즉각 제압하라. 무전기에서 흐르는 냉혹한 목소리에 현장 요원들은 자동소총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총도 기술도 인간의 계산도 더 통하지 않은 무언가였다. 실험체, 반응 시작. 이동 경로상의 요원 전원 연락 두절. 본부의 화면에서 신호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야. 누군가 중얼였다. 화면 속엔 두 발로 걷는 늑대형 생명체가 있었다.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하되 얼굴은 개. 그러나 그 눈빛은 전혀 짐승이 아니었다. 인간보다 더 냉정하고 더 계획적인 사례. 맞아. 며칠 뒤 순돌이와 하진, 도우는 비밀리에 은신 중이었다. 언론은 여전히 정부 편에 섰고 그들의 영상은 조작된 프로파간다로 몰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운의 노트북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실험체 어미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이 링크를 따라오세요. P. 하진은 인상을 찌푸렸다. P? 누구지? 도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한때 K9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박형석.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찾는 열쇠일 수도 있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폐광. 내부는 오래전 폐쇄되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한 남자를 만났다. 양쪽 눈에 깊은 흉터가 있는 노년의 과학자. 너희가 순돌이의 보호자들이군. 박형석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내가 설계한 건 단순한 탐지견이 아니었어. 그는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실험체 옴, 그리고 그 옆에 순돌이. 둘은 형제였다. 뭐라고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둘은 같은 어미에게서 나왔고 같은 유전 프로그램을 거쳤지만 한쪽은 따뜻한 인간 손에서 자랐고 한쪽은 지하 벙커에서 군사 AI에 양육됐지. 박형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 실험체 어음은 인간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다. 그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억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순돌이를 찾고 있어. 감정이 무엇인지 도훈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막는 건 불가능해. 그러나 보여줄 수는 있어. 감정이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박형석은 손목을 걷어올리고 자신의 피부 속에 숨겨진 장치를 꺼냈다. 이건 감정 자극 주파수를 보내는 송신기야. 개처럼 훈련된 실험체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아, 하지만 그 순간 폐광의 입구에서 굉음이 울렸다.
철문이 날아가듯 찢기고 그 실루엣이 나타났다. 실험체 O. 인간보다 크고 기계보다 빠른 존재. 도훈이 총을 들었고 순돌이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박형석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싸우지 마라. 그는 형을 만나러 온 거다. 하진은 눈을 크게 떴다. 형? 그래. 순돌이는 감정의 선택을 한 개였고 이 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또 하나의 내 자식이다. 실험체 어은 조용히 순돌이에게 다가왔다. 두 존재가 서로를 마주보는 그 순간 폐광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했다. 그러다 그 거대한 개 인간 혼종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형제의 선택, 폐광안. 고요한 숨소리만 울렸다. 거대한 그림자 속 두 존재가 서로를 마주한 채 미동도 없었다. 순돌이와 실험체, 어우. 피도 살도 기억도 나눈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하나는 따뜻함을 알았고 다른 하나는 전투만을 배웠다. 하진은 긴장된 얼굴로 속삭였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훈은 총을 내린 채 숨을 삼켰다. 둘 사이의 마지막 시험? 아마도. 실험체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다. 혼란. 그는 천천히 순돌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맞댔다. 그 순간 박형석이 조용히 송신기를 작동시켰다. 진동이 뇌파처럼 퍼졌다. 지금 네가 느끼는 건 명령이 아니다. 너의 선택이다. 박형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실험체 어음은 순간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끝에서 발톱이 빠지고 눈동자는 서서히 인간의 색을 닮아갔다. 그리고 그는 순돌이에게 안겼다. 박형석은 무너지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성공했어. 드디어 감정이.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총성이 터졌다. 타타탕. 정부 요원들이 폐광을 포위한 것이다. 모든 실험체는 제거하라. 저 개도 포함이다. 도훈이 소리쳤다. 안 돼. 지금 그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 하진은 순돌이와 실험체 어머 앞을 막아서며 팔을 벌렸다. 그러나 한 요원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순돌이의 몸을 안고 피가 튀었다. 순간 순돌이가 몸을 던져 하진을 감쌌다. 실험체 엄은 하늘을 찢는 울음소리를 냈고 그 울음은 들판 전체를 진동시켰다. 요원들이 놀라 멈칫한 사이 그는 순돌이의 몸을 안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그는 내 형이었다. 다음 날. 다음 날. 대한민국 전역에 영상이 퍼졌다. 실험체 어위 정부 요원들을 향해 무기를 내려놓고 순돌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하진이 방송에서 울면서 남긴 말. 그는 짐승이 아니라 사랑을 배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순돌이는 그에게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줬어요. 일주일 후 국회는 정식으로 순돌이에게 국가 영웅 개훈장 1급화를 수여했다. 그 훈장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지만 전국의 사람들은 순돌이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험체 어메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지 가끔 깊은 산속에서 한 마리 개와 사람의 혼종이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끝. 이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느끼고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짜 괴물은 감정을 배운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무시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